자, 코가 쉽게 건조해지거나 이 코막힘이 심한 친구들, 이 심할 경우 입냄새도 심해지고 이 지능도 떨어지고 이 얼굴도 못생겨질 수 있으니까 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길 바래. 좋았어. 피지컬 갤러리. 와우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 비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. 이제 코트냥 다운이님이 요청해 줬는데 다른 친구들도 궁금한 내용을 이제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할게. 좋았어. 자, 이제 우선 코가 막히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 코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야.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코 안쪽의 점막이 부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는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 부비동염, 이제 그런 염증으로 부종이 생기거나 이 비중격 만곡증과 같이 이 물리적으로 휘어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. 제가 이제 코가 좀 휘어가지고 이제 코가 좀 막히는 케이스. 이제 기타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얼굴이 잘 붓는 사람은 이제 코 점막 안쪽도 이제 수시로 잘 부어가지고 코가 막히기도 해. 코 막힘은 숨쉬기 불편하다는 점 외에도 이제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, 이제 우선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진짜 피로가 누적될 수가 있고, 구강과 목 점막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. 우리가 평소 코로 호흡할 때 이 코 속에 분비되는 점액과 이 점막 표면의 섬모가 공기 중에 이물질과 이 바이러스 세균을 막아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데, 이제 입으로 숨을 쉬면 이런 보호막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지. 또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이 코골이가 심해지기도 하고, 입속의 침에는 이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구강을 깨끗하게 하는 항균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, 이제 침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? 이 세균도 많아지고 입냄새도 심해질 수가 있겠지. 이 성장기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습관이 되면 이 부정교합이 생기거나 이제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가 있고, 이 심지어 얼굴형까지 변형되면서 이제 못생겨질 수도 있다는 거. 자, 아무튼 그리고 이제 코막힘으로 호흡량이 줄어들면 이 폐 기능도 떨어지고,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에 이 코로 호흡할 때에 비해서 이 폐에 공기를 전달하는 총량이 현저히 떨어지고, 결국 호흡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뇌에 전달되는 산소가 부족하고, 이 뇌 산소량이 저하되면서 이 인지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등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.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가 막히면 이제 칙칙칙 코에 직접 분사하는 이제 비축열 제제나 뭐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, 먹는 약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, 둘 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 코가 건조해지고 이 비염이 더 심해지는 이 반동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는 것 조심해야 돼. 그리고 이제 특히 비염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졸음을 또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공부나 뭐 업무 효율도 크게 떨어뜨리고, 특히 운전을 할 때 진짜 크게 위험할 수도 있겠지.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저녁에 이제 막 원RM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항히스타민제 먹어가지고 막 잠 와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? 답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빼면 이 비염 치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서, 이제 비염이 심한데 이 약을 먹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습도 관리와 코 세척, 이 주변 환경 관리, 이 식단 관리 등을 통해서 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약을 줄이는 걸 추천해.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약물이나 교정을 통한 치료는 이제 재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보통 좀 제한적이고, 이제 보존적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걸 권장한다고 해. 이제 요즘엔 비염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코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좀 많지만, 이 비염을 명분으로 이 코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다행히 이제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이 코성형 수술로 인해서 이 원래 없던 비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, 이 비염으로 인한 코 수술을 하면서 이 겸사겸사 이제 미용 성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, 이제 그리고 코 막힘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쪽 코만 막힌다는 사람들도 많은데, 사실 우리는 콧구멍이 두 개라서 동시에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만,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인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짧게는 한두 시간, 길면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이 한쪽 콧구멍으로 번갈아 숨을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. 콧구멍은 두 개인데 왜 우리 몸은 한쪽으로만 숨을 쉬는 걸까?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이제 인체는 끊임없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코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어.
아무튼 이제 이렇게 한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쉬는 건 이 평소에는 느끼기 힘들지만 이제 뭐 감기에 걸리거나 이 비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코가 좀 막혔을 때는 이제 확실히 더 느낄 수가 있겠지. 이제 보통 움직이는 낮 시간대보다 아침이나 저녁으로 코가 더 막히는 느낌이 많이 들 텐데 이제 누워 있으면 이 서 있을 때보다 이 혈액이 머리나 코로 많이 가게 되면서 이제 비각계가 부어서 그래서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야. 이런 경우 베개나 상체를 조금 높이고 수면을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제 뭐 침구류 소독이나 가습기 설치 등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. 이제 특히 지금처럼 환절기나 날씨가 건조해지는 겨울에는 이제 호흡기 점막에 데미지가 쉽게 쌓이면서 이 코막힘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평소 습도를 적정으로 유지하는 건 이 코막힘 증상 완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. 자, 아무튼 오늘 이렇게 코막힘 증상과 비염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이제 코막힘을 유발하는 원인 중 이 가장 흔하고 이 대표적인 게 이 바로 건조함이기 때문에 이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이 코 속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이제 적정량의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. 그리고 만약 이제 코막힘 등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를 추천해. 그리고 이제 혹시 평소에 건강 관련 상식이나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면 이 좋아요가 많이 달리거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 다음에 또 다뤄주도록 할게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.